중국이 자국의 신형 J-20 스텔스 전투기로 미국의 F-22와 F-35를 이길 수 있다는 선전전에 나서서 전 세계의 비웃음을 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요즘 중국이 체제 선전에 그 어느 때보다도 열을 올리는 모양새인데요. 이제는 자국산 스텔스 전투기 J-20이 미국의 스텔스 전투기들을 모두 이길 수 있다는 황당한 국뽕 마케팅에 나서서 주목됩니다. 중국 최대 온라인 포털 가운데 하나인 시나닷컴은 18일 J-20과 미국 전투기들의 성능을 비교한 특집 기사를 메인 화면에 게재하고 J-20은 미국의 F-22의 무패 신화를 깨뜨릴 수 있고 최신 얘기인 F-35는 손쉽게 가지고 놀 수 있다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J-20 선전에 나섰습니다. 시나닷컴은 F-22는 사정거리 180km 정도의 암람 미사일을 달고 있지만 J-20에는 세계 최강의 공대공 미사일인 사정거리 300km급의 PL-15 미사일이 4발이나 탑재된다라면서 J-20이 먼 거리에서 F-22를 먼저 발견하고 먼저 미사일을 쏘면 F-22를 어렵지 않게 격추시킬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기사는 또 러시아가 수호이 57에 들어가는 최신의 이스텔리에 30 엔진을 J-20용으로 판매하기로 이미 합의했다라면서 J-20에 이 엔진을 달면 J-20은 기동성과 가속 능력에서 F-22를 압도할 것이며 보급용 스텔스기인 F-35와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성능을 갖게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분석 기사는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 중국 특유의 과장과 허구로 점철된 기사인데요. 중국에도 인터넷이 되고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당국이 통제하는 대형 포털에서 이런 기사를 내보내는 것은 참 중국은 부끄럽지도 않은 모양입니다. 자, 중국의 시나닷컴이라고 하는 포털의 메인 화면에 오늘 아침에 탁 나와 있었어요. 깜짝 놀라서 이 뭐야 하고 이렇게 봤더니 정말 황당한 국뽕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하는 것이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이제 전염병으로 인해서 시진핑 이 정부의 위상 이런 것들이 리더십 이런 것들이 완전히 추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방위적으로 이 시진핑 정부 이런 식으로 잘하고 있다. 이것도 잘하고 있다. 우리가 미국에 대항해서 군사력 이 정도 하고 있어. 그래서 지난번에 그 하와이의 진주만을 항해의 자유작전을 한다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황당한. 그래서 나중에 까보니까 한 4,700km를 하루 만에 워프를 한. 그러지 않고서야 하와이에서 서태평양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죠. 이런 말도 안 되는 까보니까 결국은 거짓말이었던 이런 이야기까지 해가면서 이 시진핑 정부가 이렇게 과감하고 용기 있고 결단성 있게 잘한다 라는 것을 지금 전방위적으로 하는 것이죠. 왜? 전염병 때문에 지금 완전히 리더십 흔들리고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고, 그러면 이제 제가 이것을 말도 안 된다라는 것을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KLJ7이라고 하는 레이더를 달고 있다고 해요. 이 J-20이. 그런데 이 레이더의 상세한 성능은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레이더의 파생형을 가지고 J10에 장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레이더가 항공기를 250km에서 최대 250km에서 포착을 한다고 하니까 비슷한 성능이겠죠. 그런데 이 PL-15가 300km 사정거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중국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내용이 맞다면 그럼 도대체 300km에서 F-22를 발견을 해야 미사일을 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대체 이 F-22 같은 스텔스, 풀 스텔스 전투기를 도대체 어디에서 300km에서 발견해가지고 이 J-22 PL-15를 쏜다는 것인지 저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어떻게 이렇게 정말 밀리터리 매니아들 중에서도 거의 입문 단계에 있는 그런 수준만 봐도 그럼 이걸 어떻게 탐지를 하지? 탐지를 해야 쏠 거 아니야?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이야기를 시나닷컴 같은 초대형 포털에서 메인 화면에 게재할 수 있는지 정말 생존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친다라고 밖에 이야기할 수가 없고, 만약에 이들 말대로 발견을 할 수 있으면 300km 밖에서 쏘면 되죠. 그건 말도 안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것은 완전히 말도 안 된다. 그리고 이 PL-15도 액티브 레이더예요. Fire and Forget한 액티브 레이더인데 자기도 레이더를 나중에 켜고 이제 F-22를 찾아야 되는데 보여야 찾죠. 그 미사일에 달려있는 조그만 레이더가 어떻게 수십 킬로 밖에서 F-22를 발견하겠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여러모로 말이 안 되는 그런 내용이다 라는 말을 전해드리고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이건 좀 우려스러운데요.
중국이 자국산 고등훈련기인 L-15를 개조한 경전투기를 국제전투기 시장에 내놓았으며 이 기종이 한국의 T-50 주요 시장인 라틴 아메리카는 물론 아프리카에서도 관심을 끌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중국이 고등훈련기 L-15와 이를 개량한 경전투기를 시장에 내놓으면서 미국과 서방 세계가 점유해온 시장을 교란할 것이라고 내셔널 인터레스트가 현지 시각 17일 보도했습니다.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한국의 T-50 골든 이글과 같은 우수한 훈련기들이 저강도 분쟁에서 기본적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투기로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지만 다른 신형 전투기 대비 절반 또는 3분의 1에 달하는 비용이 드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중국이 초저가로 내놓은 이 L-15가 이러한 틈새를 파고든 기체라고 분석했습니다. 중국이 개발한 L-15는 국제시장에서 T-50의 가장 큰 적이었던 M346과 마찬가지로 러시아의 야크-130을 기반으로 개발된 중국판 야크-130인데요. 전반적인 크기와 형상, 재원이 야크-130과 거의 유사합니다. 중국은 L-15를 처음부터 경전투기화할 생각으로 애프터버너가 없는 훈련기 버전과 애프터버너를 달고 초음속 비행 능력을 부여한 경전투기 버전 모두를 개발했는데요. 레이더와 애프터버너를 장착한 경전투기 버전의 가격이 불과 1,500만 달러 수준에 불과해서 라틴 아메리카와 아프리카에서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지적했습니다. L-15 경전투기 버전은 마 1.4급의 속도 성능은 물론 수동 전자주사식 레이더, 즉 패사 레이더를 장착하고 최대 4톤에 달하는 다양한 정밀 유도 무기를 운용할 수 있는데요. 최근 중국이 쏟아내고 있는 이 L-15나 JJ9, FTC-2000G와 같은 초저가 훈련기 겸 경전투기가 그동안 우리 T-50과 FA-50이 마케팅해온 시장을 잠식하지 않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 L-15 바로 이 사진인데요. 러시아가 만든 야크-130이라는 훈련기가 있습니다. 이걸 이태리의 에로마키라는 회사에서 이제 받아가가지고 그것을 약간 이제 서방제 항전 장비에 붙이고 해서 만들었던 게 M346이란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 T-50하고 한 10년 전쯤에 계속 이제 국제시장에서 붙었었어요. 그래가지고 UAE, 싱가포르 이런 데서 우리를 깨버렸습니다. 이스라엘 깨버렸어요. 당연히 우리가 될 거라고 생각했던 UAE, 싱가포르, 이스라엘 이런 데서 우리 T-50 다 졌어요. 그래서 정말 이 M346은 T-50의 숙적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이제 아르헨티나 시장에서 이 M346하고 그 T-50의 공격형인 FA-50하고 지금 붙어서 FA-50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되어 있지요. 아직 뭐 결정이 안 나고 어떻게 될지 지금 모르는 상황인데 그런데 이제 이 M346의 원형인 야크-130이 중국에게 기술을 준 것이 바로 이 L-15고 중국은 여기다가 애프터버너를 붙여가지고 원래 M346은 초음속이 안 돼요. 그런데 여기는 애프터버너를 붙여서 초음속이 되게끔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T-50하고 속도가 비슷합니다. 마하 1.4. 그러면서 무려 4톤의 무장을 할 수 있고 전자주사식인 A사는 아니지만 수동식으로 이 위상배열 레이더를 갖다 붙여가지고 패사 레이더. 그래서 항상 지금 다 보는 이 패사 레이더를 갖다 붙였어요. 그러면서 이 뭐 공대공 무장부터 시작해서 아주 강력한 무장을 할 수 있다고 하면서 가격은 우리 FA-50의 뭐 한 30-40% 정도에 불과한 최대 1,500만 달러밖에 안 된다고 하니 이게 지금 우리 FA-50이 이제 큰일 났다. 지금 T-50은 미국 그 훈련기, 고등훈련기 시장에서 지고 나서, 보잉에게 지고 나서 거의 이제 보잉의 훈련기가 전 세계를 석권할 것 같은 그런 예상을 누구나 하죠. 그러면 이 경공격기, 경전투기 시장에서 우리 FA-50이 선전을 해야 되는데 이 중국이 이런 식으로 완전히 초저가, 그렇지만 성능은 나름 괜찮은 우리 FA-50보다는 재원상으로는 실제 이제 안 까봐서 모르겠지만 재원상으로는 우리 FA-50보다 압도적인 이런 전투기를 내놓아 버렸으면 우리 FA-50 지금 큰일 난 거죠. 그러면서 중국이 이거 말고 또 이원화 정책을 했어요. 이것도 우리는 싸다고 생각하는데 더 싼 걸 내놨습니다. 바로 FTC-2000이라고 하는 건데 미그 22를 개조 개량한 걸 가지고 이제 만드는데 그건 또 800만 달러, 850만 달러 이 정도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초저가인 FTC-2000 그리고 또 중저가인 야크-130을 개조한 L-15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 FA-50을 양쪽에서 이제 공격을 해오면 우리 FA-50이 과연 설 자리가 있을까? 그래서 우리 FA-50이 이런 식으로 가서는 지금 이제 도저히
전투기 시장에서 살아날 수 없다. 그래서 정말 특단의 조치, 예를 들어서 2인승인 좌석을 1인승으로 개조해서 항속거리를 늘린다든지 하는 그런 정도, 그리고 이제 이 레이더를 A사 레이더로 바꾼다든지, 그리고 공대공 무장 뭐 이런 것들을 훨씬 더 강력하게 한다든지, 이런 특단의 개량 없이 지금 이제 이미 개발된 지 한 20년 가까이 가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판촉을, 미국제 무기를 썼던 나라니까 우리 거 그대로 좀 써줘요. 우리 거 미국하고 비슷하니까. 이런 식으로는 이제는 살아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나 남미나 아프리카 이런 나라들은 이 중국제에 대한 거부감이 우리보다는 많이 적죠. 그래서 FA-50, 카이, 한화 디펜스가 최근에 독자적으로 레드백 장갑차를 만들어서 지금 호주에서 굉장히 선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카이도 공군만 바라보고 공군의 등골을 빼먹을 생각만 하지 말고, 자신들이 정말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기업이라면 자신들이 돈을 투자해서 뭔가를 상품을 만들어 봐야 돼요. 공군이 돈을 주면 우리 해줄게. 우리 이런 식으로 1인승으로 만들 거니까 공군이 돈 좀 줘.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정말 독자적으로 생존하고 싶으면 자기네들 돈으로 1인승 만들어 보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생존하시기 바랍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알아서 생존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미 해군 항공모함 전력의 컨디션이 역대 최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 9개월 만에 본토 복귀했던 에이브람 링컨 항공모함이 다시 바다로 나왔다는 소식입니다. 해리 S. 트루먼의 출항이 늦어지면서 지난해 무려 9개월간 해외 전개 임무를 수행하다가 올해 1월에 샌디에고로 복귀한 에이브람 링컨 항공모함이 2달 만에 다시 바다로 나와 작전 배치됐다고 USNI 뉴스가 현지 시각 17일 보도했습니다. 에이브람 링컨은 지난주 샌디에고를 출항해서 동태평양의 삼함대 작전구역에서 훈련 임무에 들어갔는데요. 미 해군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링컨 항모에는 제7 항공모함 항공단 소속의 전투기들이 배속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는 링컨이 차기 작전 배치를 위한 준비 단계에 있음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링컨 항모가 다시 바다로 나오면서 미 해군의 즉시 가용 항공모함의 숫자는 5척으로 늘게 되었습니다. 현재 중동에 있는 해리 S. 트루먼과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전단이 작전 중이고, 동중국해 시어도어 루즈벨트 항공모함 전단이 작전 중입니다. 여기에 일본 요코스카의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이 출항을 준비하고 있고, 미국 워싱턴주 브레머튼에서는 니미츠 항공모함이 해외 배치 전 훈련을 마치고 출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항모 전력 컨디션은 냉전 붕괴 이후 최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수준인데요. 장기 작전을 마치고 피로도가 높은 에이브람 링컨이 왜 2달 만에 바다로 조기 복귀했는지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 에이브람 링컨, 해리 S. 트루먼이 작년 연말에 올 초에 이 링컨과 중동에서 교대를 해줬죠. 그리고 이제 이 올 초에 중동 사태 발생에 탄도탄 미국에게 탄도탄을 이란이 쐈을 때, 그때는 이 링컨은 빠졌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링컨이 모항인 샌디에고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 링컨은 오랫동안 휴식을 할 것 같았어요. 왜냐? 원래 6개월 만에 작전을 마치고 들어왔어야 되는데 9개월이나 있었습니다. 왜냐? 교대를 해줄 해리 S. 트루먼이 교대를 하러 나가다가 이상이 생겨서 다시 들어가서 수리를 하는 바람에 이 링컨 항공모함이 원래 예정보다 2달에서 석 달 정도 더 긴 작전을 하고, 또 가다가 우리 한반도 근해에서 또 그 무력 시위 한번 해주고 그렇게 해서 갔어요. 그러면은 아주 오랫동안 휴식을 할 줄 알았는데 불과 2달 만에 다시 바다로 나와가지고 전투기를 완전히 가득 채우고 지금 작전을 하고 있다라고 USNI가 지금 보도를 했거든요. 야, 그러면은 이게 과연 한반도로 올지 지금 중동으로 갈지 모르겠는데, 지금 상황으로는 중동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중동에 지금 항공모함 3척이 집계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이란 정말 끝장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반대로 한반도로 온다 하더라도 역시 항공모함 3척에서 4척이 또 집계를 하게 되는데 북한 끝장나게 되는 상황인데, 링컨 항공모함이 2달 만에 다시 바다로 나와서 어디로 갈지 지켜볼 일입니다. 북한은 지난 7월 28일 오후 11시 41분쯤 다시 한번 탄도미사일에 의한 기습적인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이는 북한이 24일 전화성-14형을 발사한 후 24일 만에 이루어진 도발로, 북한이 늦은 밤을 이용해서
기습적으로 자강도에서 처음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한미 정보자산의 허점을 노려 자신들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도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한미 당국은 미국의 전략 자산의 한반도 대규모 전개와 함께 현재 미국 내에서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론과 함께 김정은 참수작전이 다시 한번 탄력을 받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유사시 주변국의 반대에 불구하고 최종 완성된 한국의 미사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탄도미사일 현무 1, 탄도미사일 현무 2, 순항미사일 현무 3, 함대지 순항미사일 해성 2, 잠대지 순항미사일 해성 3. 1. 탄도미사일 현무 1A, 2B2C. 현재 현무 미사일은 대한민국의 주력 미사일로 탄도미사일 현무 2와 순항미사일 현무 3이 있습니다. 한국군이 보유하고 있는 수량은 2016년 기준으로 800여 기가 있으며 모두 실전 배치되어 있습니다. 현무 2 미사일은 한국 킬체인의 핵심 전력 중 하나로 사정거리 300km, 500km의 현무 1A, 현무 2B와 함께 최근 2017년 실전 배치된 사정거리 800km인 현무 2C로 구성되며 현무 2B는 2007년에 개발을 착수하여 불과 2년 만인 2009년에 실전 배치된 한국 대표 탄도미사로 마음만 먹으면 북한 무수달리 미사일 기지를 타격이 가능합니다. 특히 현무 2B의 무서운 점은 목표 상공 600에서 1500m에서 950개의 자탄이 탄두에서 분리되어 축구장 3에서 4개의 면적을 초토화시킬 수 있으며 유사시 북한의 도발이 예상될 때 선제 타격으로 적 주요 거점을 일시에 괴멸시킬 수 있는 미사일입니다. 그리고 최근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공개된 현무 2C 탄도미사일은 단거리 미사일인 현무 2A와 현무 2B가 북한 전역을 공격하기 어려운 사거리 300, 500km에서 늘어난 800km로 중거리 미사일에 속하며 실제 1000km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2012 한미 미사일 정책에 따라 사거리가 800km로 한정되었습니다. 위표를 참고하시면 한국이 그동안 탄도미사일이 보다 순항미사일에 주력하게 된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순항미사일의 경우 탄도 중량 500kg만 유지하면 사거리는 무제한으로 개발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최근 북한의 ICBM 보유가 확실해지면서 우리 군은 탄도미사일 탄두 중량을 500kg에서 1톤으로 늘려 북한의 지하 벙커 시설까지 파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탄두 중량이 2배로 늘어나면 기존의 파괴력보다 2에서 3배 커집니다. 2. 순항미사일 현무 3A, 3B, 3C. 대한민국이 보유한 순항미사일은 500, 1000, 1500km가 실전 배치되어 있으며 현재 사거리 3000km급의 현무 3D, 현무 4가 개발 중에 있습니다. 현무 순항 미사일은 육군 버전을 현무 3이라 부르며 해군 버전을 해성 2, 해성 3로 불립니다. 순항 미사일은 목표물 공격 직전까지 지면과 나란히 비행하는 여객기처럼 목표물을 향해서 날아갑니다. 즉, 일정 고도에서 지면과 나란히 비행한 후 목표물을 타격합니다. 단, 탄도미사일에 비해 속도가 느리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현무 A 미사일은 최초 육군에 도입되어 배치된 후 해군 버전으로 개발되어 세종대왕급의 128셀 수직발사대에 48기가 탑재되며 충무공 이순신급의 왕건함부터는 4기의 수직발사대에서 홍상호와 함께 탑재되어 운용되고 있습니다. 현무 순항 미사일은 북한 평양의 김정은 집무실 창문 한가운데를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을 정도로 정확도가 높아 한국의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로 잘 알려져 있으며 유사시 북한 선제 타격 시 최일선에서 운용될 미사일입니다. 특히 이동식 발사 차량과 해군의 이지스함, 잠수함에서도 운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차량에서 발사된 현무 3 순항 미사일. 현무 3 순항 미사일이 뛰어난 정확도를 가진 것은 미사일에 미리 입력된 지형을 미사일이 순항 시 인공위성과 위치를 비교하면서
궤도를 수정해가며 오차를 줄여가면서 목표물을 찾아가 타격하기 때문에 영상에서 보듯이 정확하게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2009년 초반 배치된 현무 3B에 이어 최근 실전 배치된 현무 3C는 동북아 전체를 사정거리에 둘 수 있으므로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뿐 아니라 주변국으로부터 뛰어난 전쟁 억지 전력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3. 함대지 순항미사일 해성2. 함대지 순항미사일인 해성2는 지난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공개된 해군의 구축함에서 발사하여 지상에 있는 북한군 주요 시설물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우리 기술로 만든 최강의 함대지 순항미사일입니다. 하지만 현재 전력보다 더 강력한 미사일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이동식 발사대에 장착된 미사일을 타격하기 위해 군의 무인 정찰기와 군통신 위성 등을 활용하여 북한의 이동식 발사대 차량의 위치를 지속해서 감시하여 위치를 추적할 수 있어야 하고, 접수된 정보를 한국 육해공 3군의 완벽한 네트워크 시스템을 갖추어 북한의 ICBM 발사 차량이 이동하기 전에 신속하게 타격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충무공 이순신급에서 발사된 현무 3 순항미사일. 4. 잠대지 순항미사일 해성3. 해성3은 한국 해군의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순항미사일로 대잠 능력이 아예 없는 북한에게는 치명적인 한국의 대표 선제 타격 수단입니다. 특히 수중에서 은밀하게 작전이 가능한 잠수함에서 운용되기 때문에 북한뿐 아니라 주변국에 대해서도 상당한 억지력을 갖고 있습니다. 손원일급 잠수함에서 발사된 해성3. 전쟁이 발발되면 가장 먼저 적이 실질적 위험 요소 제거를 위해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이 운용되지만, 이때 보다 정확도가 높은 순항미사일이 가장 먼저 적 주요 거점을 타격하게 됩니다. 이는 미군의 전술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미군은 함정과 잠수함에서 적 주요 거점에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발사하여 적 주요 시설을 타격한 후 전폭기로 주요 시설을 타격하여 이후 지상의 육군 병력을 투입합니다. 탄도미사일은 발사 속도와 각도의 조건에 따라 물리적 궤도를 따르는데, 고정표적인 경우 미리 수치를 입력해두면 탄도미사일이 더 유용하며, 이동 표적의 경우는 종말 유도가 가능한 순항미사일이 더 유리하게 됩니다. 마치며 북한은 남한 타격용으로 북한 전역에 1000에서 2000여 기의 미사일은 3중으로 실전 배치해두고 있습니다. 북한의 장사정포와 함께 북한의 미사일 전력은 한국에 큰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대량 살상 무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현무 2와 현무 3 미사일은 북한 전역을 사정권에 둘 수 있습니다. 현재 한미 미사일 협정 개정과 더불어 미사일 성능의 향상과 함께 보유 수량을 더욱 확보하여 유사시 북한의 미사일 기지와 중요 거점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유사시 북한 타격이 가능한 킬체인용 한국 미사일 6가지. 어제 북한이 ICBM 탄도 미사일 발사 시험을 했는데요. 분석가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고각 발사가 아닌 정상 발사 시 대략 5,500km, 9,000km까지 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는 듯합니다. 미국 본토를 타격하는데 1만 km에서 1만 3,000km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니 사거리 면에서만 본다면 ICBM 완성이 거의 완성 단계에 다다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12년쯤이었죠. 이란의 핵실험이 완성 단계에 바짝 다가가자 이스라엘은 미국에 이란의 핵시설 폭격을 요청했고, 미국이 이를 차일피일 미루자 이스라엘 단독 공격을 재차 요구했었습니다. 미국 의회는 결국 이스라엘의 단독 공격을 승인까지 했었는데요. 다행히 이란과의 핵협상이 타결되면서 문제가 해결되긴 했지만 이제는 공인남북에게로 넘어와 버린 것 같습니다. 과연 한국 정부는 무슨 대책이 있는 걸까요? 아니면 무능하게 지난 정권에서처럼 미국의 처분만 바라고 있지는 않은지. 북한이 핵무장에 바짝 다가간다면 미국과 중국 등의 반대에 맞서 과연 한국은 북한을 단독이라도 타격할 배짱이 있을까요?
해결한 놈의 성격은 마치 절대 반지와 같아서 일단 핵 보유국이 되면 호전적인 북한의 속성상 어떤 형태로든 한국의 핵공격 위협을 통해 무조건적인 투항이나 한국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들을 할 것은 불보듯 뻔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시점에서 북한의 핵시설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들을 알아봤습니다. 1. 현무3 지대지 순항 미사일. 현무3은 현존하는 대한민국 미사일 중에서 사거리가 가장 긴 순항 미사일. 미사일에는 순항 미사일과 탄도 미사일이 있는데, 탄도 미사일은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가는 미사일이고, 순항 미사일은 미국의 토마호크 미사일과 같이 비행체처럼 낮게 날아 GPS 유도를 받으며 비행 후 타겟을 공격하는 정밀형 타격 미사일이죠. 현무3은 순항 미사일로 김정은, 지무실을 정확히 타격할 수 있는 정밀성으로 유명합니다. 현재 사거리가 1500km. 군은 이를 더욱 개량해 사거리 2000km를 넘는 현무3D 개발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탄도미사일에 비해 탄도 중량이 작기 때문에 파괴력은 탄도미사일보다 약합니다. 속도는 마하 1월 2일 오차는 1에서 2m로 토마호크에 필적한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재 1500km 사정거리를 갖는 순항 미사일을 보유한 국가는 미국, 러시아, 이스라엘 그리고 한국의 4개국이 유일합니다. 이 현무 2지대지 탄도미사일. 현재 현무는 C형까지 개발된 상태, 뒤에 붙는 A, B, C는 사거리나 기능이 개량될 때마다 붙인다고 합니다. 현무 2C는 며칠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발사 시험을 참관한 바로 그 미사일이라고 하는군요. 현무 2A가 사거리 300km, 현무 2B가 500km, 현무 2C가 800km. 현무 2C의 공식적인 사거리는 800km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1000km까지 비행이 가능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발사 시 신의주까지 타격이 가능하고 서울 지역에서 쏠 경우 중국 동북 삼성과 산동 일대까지 사정권에 들어옵니다. 북한 핵미사일 발사 징후가 포착되면 원점을 사전 타격할 수 있는 킬체인의 핵심 미사일입니다. 오차 범위 100m 이내로 추가 발사 시험 후 2017년 내 실전 배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3ATACCMS ATACMS 전술지대지 유도 미사일로 미국에서 개발된 육군용 전술지대지 단거리 탄도 유도탄 GPS 유도 방식으로 최대 사거리 300km. 중국, 북한의 전술탄도미사일의 경우 발사 준비에 30분이 걸리는 데 비해 ATACMS는 3에서 5분 만에 발사가 가능. 이번에 현무 2C와 함께 나란히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발사에 나선 그 미사일입니다. 사해성이 함대지 순항 미사일. 사거리 1000에서 1500km인 해성이 함대지 순항 미사일로 해군의 차계호위함 FFX에 탑재. 장갑 차량을 관통할 수 있는 자탄 수백 개가 축구장 2개 면적을 초토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상 함정에서 발사하는 미사일 특성상 사거리 적용이 훨씬 늘어날 수 있어 유사시 주변국에 대한 전쟁 억제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경사형 발사 방식에 이어 수직형 전술함대지 유도미사일을 올해 3월 개발 완료하여 2018년 양산 예정인 차계호위함 FFX 배치 1와 배치 3 6척에 탑재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무 3C의 함재형 미사일이죠. 해성 세잠대지 순항 미사일. 사거리 500에서 1000km인 해성 잠대지 순항 미사일. 손원 1급 잠수함의 수평 발사권에서 공기 압축식으로 발사되어 수면 위로 올라오면 로켓 모터, 부스터가 점화됩니다. 현무 3C의 잠수함형. 북한이 한참 SLBM 콜드런치에 성공했니 아니니 할 때 실제로 대한민국은 이미 잠대지 미사일 능력을 보유하고 있었죠. 6. 타우러스 공대지 유도미사일. 타우러스는 독일에서 들여온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로 F-15K에 장착해서 발사하게 됩니다. 사거리는 560km로 대전 상공에서도 북한 전역에